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공영 강사입니다. 이번에는 선거권 파트로 한번 들어가 볼 건데요. 문제가 한 15개 정도 되니까 빠르게 5문제씩 3번 끊어가지고 진행을 해볼게요. 기억번, 헌법 조문이 있죠. 대통령은 국민의 보통, 평등, 직접 비밀 맞죠? 그래서 가끔 이제 여기에 뭐 직접이나 비밀을 빼고 자유라고 되어 있는데 자유는 헌법에 명시는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조문을 물어보고 있기 때문에 명시가 되어 있지 않으니까 혹시나 여기나 뭐 여기에 자유가 들어가면 틀리는 거고요. 하지만 자유선거의 원칙이 헌법상 인정은 됩니다. 이런 것 좀 체크해 주셔야겠죠. 일단 기억번호 맞고요. 대통령 선거에 있어서 최고 득표자가 2명 이상이에요. 그럼 국회 제적용 과반수가 출석한 공개에서 다수표 해가지고 원칙적으로는 우리 국민들이 직선제로 뽑지만 예외적으로는 우리가 간선제도 가능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디귿번은 항상 조심해야 되는 게 대통령 후보자가 1인인 때에는 한 명만 나왔을 때는 득표수가 선거권자 맞고요. 만약에 유효투표라고 나오면 틀립니다. 그러니까 선거권자는 선거권을 가진 총 숫자이고 그 사람들이 선거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죠. 근데 유효투표는 진짜 선거에 참여해서 기권표 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숫자가 선거권자가 훨씬 더 많겠죠. 그래서 이걸 기준으로 해야 된다 해가지고 디귿번 일단 맞고요. 40세에 달아야 된다 맞고 70일 내지 40일 전에 후임자 선거한다 맞고요. 그 다음에 거리된 때 또는 사망하거나 자격을 상실한 때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하는데 이렇게 두 가지 조문이 있으니까 이거 날짜 조심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일단은 헌법 조문상 틀린 지문은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319번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 예비 후보자에게 나가려 때 우리가 본 기탁금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기탁금을 납부하도록 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 맞고 소선거구제 다수대표제가 있군요. 소선거구제도는 그 지역에서 한 명 뽑는 거죠. 지역에서 한 명만 뽑는 거고 다수대표제는 꼭 과반수가 아니라도 돼요. 그냥 한 표라도 많으면은 당선이 되는 제도이죠. 이거 만약에 과반수를 요구하면 계속 재선거 할 수가 있어요. 그 과반수가 쉽게 충족되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이것만으로는 헌법 위배되지 않는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시도의회의원은 여러분들 뭐예요? 지방의회의원이죠. 지방의회의원이 광역자치단체 의원인데 시도의회의원은 50% 인구 비례 3대1 맞고 여기 4번이 틀렸을 건데 국회의원 선거할 때 선거의 효력에 대해서 이의가 있어요. 그러면 정당 부분 조심하고요.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이 하나다 이거 맞고 30일이죠. 그 다음에 대법원에 소를 제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틀려서 냈는데 요 부분도 틀려서 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조심하시고 여러분들이 함정 조심한다. 똑같은 말인가? 네. 1번 선거는 주권자인 국민이 주권 행사하는 통로이므로 국민의 의사를 제대로 반영하고 국민의 자유로운 선택권을 보장해야 되며 민주적 과정이 있어야 된다. 맞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그 인구비례 원칙은 1차로는 선거구 구역부 획정에서 1차적인 요소는 인구비례 원칙인데 2차적 요소도 이제 고려할 수 있다 한다 맞는 지문입니다. 그 다음에 선거구 구역표는 전체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한 부분에 위헌적 요소가 있으면 전체가 위헌적 하자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된다 맞고요. 그 다음에 4번 우리가 이제 검사는 잘릴 수 있어요. 면직할 수 있는데 우리가 이제 그것은 헌법 위배되지 않는다 이거죠. 그래서 검사도 우리가 공무원이시기 때문에 언제든지 면직당할 수가 있다. 하지만 판사는 안 됩니다. 하지만 그것은 쟁점이 아니죠. 자, 2문제 정도 더 풀어보는데 이거 거의 여러분들 외우고 있죠.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에 있어서는 우리가 33과 2대1 아까 우리가 봤던 지방의회 의원과 비교를 하면 되겠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고정명부식이라는 게 있는데 이건 이미 정당에서 후보자의 순위를 결정하는 것이죠. 그래서 조금 앞순위에 왔으면 좋겠다라는 정치인들이 사람마다 다를 수가 있는데 정당마다 그것을 이제 우리 국민들이 다 일일이 결정할 수는 없죠. 그래서 정당이 고정명부식을 채택한 것 자체가 헌법에 위배된다고 볼 수는 없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3번은 함정이 있죠. 자유선거의 원칙인데 이런 원칙을 뜻한다 라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요게 문제죠. 아까 우리 봤어요. 자유선거의 원칙은 헌법에 명시가 안 돼 있다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올 수가 있으니까 조심하시고 그 다음에 4번에 한 사람에게 한 표만 주면서 우리가 비례대표 하도록 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가 되는 판례를 여러분들이 알고 있습니다. 맞다. 3번 자, 그래서 문제가 좀 빨리 풀어지죠. 선거 파트는 알면은 맞추는 거고 모르면 틀리는 거예요. 뭐든 다 그렇지만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우리가 선거법이 개정이 됐어요. 옛날에는 모든 징역형
있는 사람들에게 선거권을 부여하지 않는데 지금 이제 1년을 기준으로 하고 있죠. 1년 이상을 가지고 해가지고 우리가 1년 이상의 징역형을 기준으로 선거권을 제한한 것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 요거는 이렇게 읽으면 돼요. 모든 집행유예 기간인 사람, 그래서 집행유예 기간인 중에 사람을 선거권을 제한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선거권을 제한할 수는 있지만 보통선거 원칙도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조심해야 돼요. 조심해야 되는데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은 사실 일상생활에 있어서 일반인들과 다를 게 없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집행유예 몰라요. 사실 겉으로 봤을 때 모르니까. 그래서 그것을 다 제한한 것은 지나치다라는 아주 많이 났던 판례가 있겠죠. 그 다음에 3번은 우리가 명함교부 사건인데요. 두 가지가 있죠. 배우자에게 준 것도 있고 배우자가 그와 함께 다니는 사람 중에서 지정한 한 명도 명함교부를 준 게 있죠. 요거는 헌법에 위배가 되죠. 대신 배우자 자체가 가지는 것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다음에 4번 재외선거인이라는 개념이 있거든요. 이것은 여러분 우리가 주소도 없고 거소도 없는 개념이라 그랬어요. 그럼 이제 외국에서 선거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이 지역을 계속 옮기거나 뭐 미국에 살거라도 뭐 시카고에 살았다가 뭐 LA에 살 수도 있는 거고 뭐 대통령 선거할 때는 뉴욕에 살다가 뭐 국회의원 선거할 때는 워싱턴에 살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아쉽지만 선거를 실시할 때마다 등록 신청을 그때그때마다 해줘야 돼요. 귀찮지만 이런 것들은 헌법이 위배되지 않는다. 이런 행정적인 문제가 중요하죠. 그래서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 이번 시간은 빨리 끝났는데요. 왜 이렇게 자꾸 뒤에 햇빛이 많이 비치지? 네, 암막 커튼을 달아야 된 거 해야지. 우리 5문제 정도 풀었는데 다음 회차에서 또 5문제, 그 다음 회차에서 5문제 풀어가지고 선거권 파트는 이렇게 끝내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어요. 고맙습니다.